이번 시간은 챕터 5장에 나와 있는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다. 관리에 관한 부분을 잠깐 확인할 건데요. 자, 이제 민간 임대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문에 관리에 관한 건데, 일단 지문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정리해보죠. 자, 문항 1번입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회계 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 볼까요? 현재 1번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무슨 주택을 관리하더라?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에 관한 건데, 현재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에 관한 법령은 그러면 이 법령은 무슨 법령에 따라서 법은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법령이 따로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관리에 관한 법령은 무슨 법에 따라 여기 민간 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 임대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 임대 관리가 이 관련법에 어디를 관리하더라?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자, 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번에 하나 예를 들면, 자, 민간 임대주택 뭐가 발생할까?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민간 임대주택 하자가 발생했다면 결국 어느 법에 따라서 이 관련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 발생 하자를 처리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이 민간 임대주택 이 하자가 발생을 해서 이 법을 확인해 봤더니 이 관련법에서는 무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자 관련 처리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절차상에 따른 요건이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뭐합니까? 하자가 발생해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법에서는 여기서 1번의 의미는 이 법에서 이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은 어디에서 이 하자 발생하는 건 무슨 법에 따라 여기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 1번은 지금 공동주택 지금 마지막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없는 무슨 규정은 이 하자 관련 규정은 무슨 법에서 그 규정을 가져와서 공동택 관리법의 하자 관련 규정을 가져와서 민간 임대주택이 발생한 하자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1번의 의미만 확인하셔서, 즉 1번은 민간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는 법은 무슨 법을 가져와서 그걸 적용하겠다? 공동택 관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미비된 규정은 이 공동택 관리법에서 그 규정을 가져와서 발생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문항 1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자,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등 대통령령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문항 2번에 현재 그 박스에 가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의 규모라고 그래서 현재 박스로 들어가서 기역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니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디귿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자, 민간 임대주택이 지금 봤던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라 한다면 관리는 무슨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냐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냐면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뭐하더라?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관리를 맡기는 무슨 관리할 수 있게 위탁 관리를 하거나 또는 무슨 관리합니까? 여기 위탁 관리 또는 무슨 관리하더니 자체 관리합니다. 자체 관리. 위탁 관리하거나 무슨 관리하더라? 자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 그때는 관리, 위탁 관리 또는 무슨 관리? 자체죠. 여기는 누구에게? 여기는 주택관리업자, 등록한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관리하거나 또는 자체라는 걸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하는 관리를 무슨 관리? 자체 관리에서 관리 방식은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관리 방식은 이 자체 또는 위탁 관리하는데 문항 3번에 갔을 때 자체 관리 스스로 하는 거죠. 자체 관리 스스로 하는 관련된 절차상 요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3번으로 가보면 3번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이 무슨 절차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절차? 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자체 관리 시 무슨 절차를 거치 여기 인가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에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임차인 대표회의. 자, 임차인 대표는 분양주택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뭐가 있다? 임차인 대표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 한번 볼까요? 1번. 자,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단지 또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단지 등의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크게 일단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임차인 대표회는 벌써 크게 두 개 나눴을 때 임차인 대표회는 구성할 수 있다. 임차인 대표회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 대표는 구성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 대표는 구성하는 강제성을 띄어서 이 규모 이상이면 뭐든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는 구성하여야 한다 해서 여기 임차인 대표회는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할 수 있다는 데서 그러면 현재 1번의 문항에서 몇 세대 이상 임차인 대표는 구성할 수 있을까 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세대수가 몇 세대죠? 여기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 임차인 대표회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해야 한다. 구성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밑에 이 1번의 박스 기역, 니은, 디귿에 갔을 때 보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했을 때 1번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 규모로 가봤더니 동그라미 현재 박스 동그라미 1번의 기역, 동그라미 1번의 기역과 니은과 그리고 디귿에 세 가지 중 하나 해당하는 규모로 갔더니 임차인 대표회의는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 보셨을 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임대사업 밑에 박스의 기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니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이라면 그 다음에 디귿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라면 그때는 임차인 대표는 뭐합니까?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규모는 이 중에 하나 해당하는 임차인 대표는 뭐하더라?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 회의 문항 1번에 구성할 수 있다와 구성해야 한다는 규모 하나 확인했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임차인 대표 회의 관련 문항 2, 3, 4 같은 경우는 넘어가시기 현재 문항은 1번을 살펴보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의 관련 법에서 임차인 대표 관련 문항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기는 2, 3, 4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한번 주죠. 여기서 여기 깊게 들어가기보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입대표회의 어떤 역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구인데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규모하고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일단 한다면 이때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규모 정도만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2, 3, 4는 그냥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번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입니다. 3번. 3번은 지금 특별수선 충당금. 자, 특별수선 충당금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전에 그 관리비 규정을 설명 한번 드렸을 때 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관리비 관한 규정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거 있었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자, 장기수선 충당금 어디에 쓰는 거 돈인가요? 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무슨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보수하거나 교체. 그래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이 보수 교체 소요되는데 무슨 돈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현재 여기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은 또 무슨 돈인가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분양주택에 있어서 여기는 분양주택이죠. 그래서 분양주택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그 법에 따른 주요 시설로 분류된 대상 시설에 대해서 이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한다면 자, 그럼 이 특별수선 충당금은 무슨 돈인가? 여기는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주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이 자, 여기도 보시면 좀 전에 장기수선 계획도 무슨 계획을 수립하더라?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공용 부분에 대한 보호수교태 설명을 드렸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분양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설명한다면 현재 3번은 여기는 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여기 보면 임대주택에 여기도 임대주택에 대해 보면 관련 법에 따른 무슨 시설 주요 시설을 뭐 하더라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 무슨 돈? 이 돈이 특별수선 충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별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어지는 관리하는 법이 분양주택은 공동택관리법을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법률만 다를 뿐이지 또 용어만 좀 달리 표현만 장기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이라 다 달리 표현했지 큰 틀의 성격은 모두 다 해당 분양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 무슨 어디에 대해서 주요 시설을 뭐 하더라 보수 또는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돈을 특별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3번에 이 돈도 이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민간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적립 규모. 그럼 현재 문항 1번에 관한 이 충당금을 적립하는 규모입니다. 규모는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면 적립을 하는데 규모를 봤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니은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디귿입니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라면 그래서 3번의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한다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동그라미 2번. 2번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규모는 지금 봤던 대로 규모는 지금 보시면 몇 가지인가? 규모는 보니까 지금 규모는 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하더라? 적립을 합니다. 1번. 자, 그럼 일단 적립 일단 그럼 여기도 결국은 이 돈은 누가 적립합니까?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이죠. 2번은 누가 적립합니까? 임대 기간 동안 누가 적립하더라? 임대 사업자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라는 사람이 장기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요. 적립을 하고서 그럼 적립을 했고요. 임대 따르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있죠. 그럼 이 민간 임대주택이 양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대사업자가 정립한 이 특별전 충당금 임대사업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 이거는 주고 가게 되었더라고. 이 돈을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요? 라고 봤을 때 누구에게? 임대사업자가 그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거를 최초로 구성된 이걸 누구에게?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이 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 돈을 인계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설명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문항 2번에 자, 임대사업자는 밑에 이제 그 박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민간임대를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손충당을 최초로 구성해야 되는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 이제 정립을 했던 누가 임대사업자가 이 임대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는 그때는 누가 올라온 게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넘겨줍니다라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항 동그라미 2번 기억니은 디귿과 관련해서 특별수원 총려 적립 등에 관한 1, 2, 3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4번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는 것도 뭐 합니까? 등록을 하고서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 등록에 관한 규모 한번 잠깐 한번 확인해 보죠. 부분들은. 자, 네 번째 주택 임대 관리업의 등록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 규모로 봤더니 4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당구조구청장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의 등록인데 임대 관리업은 동그라미 1번에 현재 1번에 지금 현재 임대 등록은 동그라미 1번에 벌써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임대 관리업은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 했을 때 여기는 임대 관리업은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규모는 두 가지 이제 여기서 임대 관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답니다. 질문은. 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것의 최소 규모가 이 임대주택의 규모가 최소 어느 규모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냐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규모가 박스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박스는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박스에 잠깐 들어가서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일단 임대 관리업은 두 가지로 여기는 따로는 그걸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일단 그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0이 다해서 동그라미 1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규모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모를 줬을 때 임대주택, 임대관 두 가지 임대형이 나누는데 현재 박스에 갔을 때 이제 보면 임대관리 규모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임대관 두 가지 자기관리형하고 뭐가 있습니까? 위탁관리형에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두 가지 임대관리업 이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 임대관리업의 형태에 따라서 등록을 뭐하더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규모를 물었을 때 이 두 가지 임대관리업 모두가 다 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관련해 최소 단독주택은 몇 호 이상,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 때는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자, 동그라미 1번에 1에 가봤더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경우라고 그래서 자, 가번이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다 그래서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모를 봤을 때 호 세대는 일단은 빼고요. 그 세대 수는 수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호 100세대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들은 임대 관리하는 것들은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규모입니다. 즉 이 규모 이상의 100호 100세대 이상의 규모만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은 최소 규모가 밑에 나와 있는 2호에 가보니까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료를 경우라면 가의 단독주택은 300호, 공동택은 300세대. 그래서 300호, 300세대,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위탁관리 주택 임대료를 등록하여야만 할 수 있는 규모를,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최소 100호, 100세대 이상에 해당한다면 300호, 300세대 이상에 해당하면 그때는 등록을 필수가 선택이 아니라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규모라 해서 법에서 그와 같이 정리를 해놓고 있더라라고 하나 봐주시면서 가볼까요? 자, 그리고 현재 그 1항의 대통령은 규모 하나 확인했었고요. 자, 그 다음 문항에 지금 이제 그러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자, 이제 그러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법 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을 해서 등록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자, 등록은 그러면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누구에게 가서 등록을 할 것인지를 물어봤다면 이때는 등록은 누구로 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등록은 누구? 요건을 갖춰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지문의 그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관리법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어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제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네, 2번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박스를 벗어나서 보증 상품에 관한 게 나와 있는 보증은 이렇게만 보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규모 하나 받고요. 규모 하나 받고. 자, 그다음 보증 상품에 관한 보증 상품에서 여기까지 하나 정리해. 그다음에 그러면 자, 보증 상품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그 등록 규모, 이 규모 이상이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모 하나 정리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증 상품을 가입한다는 누구를 위한 보증 상품이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보증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일단 그만 보증 상품 가입은 두 가지 임대를 모두 다 가입합니까? 법이 이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는 이 임대관리법 두 가지 임대관리법으로 구분하고 보증 상품 가입은 임대관리 두 가지 임대관리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관리법 이때는 어디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법만 보증상품 가입 규정을 두고 있고 어디는 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법은 보증상품 가입권 여기는 따로 두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규정만 잠깐 확인하시면 자, 문항 2번입니다. 박스를 벗어나서 박스와 박스에 또 있는 동그라미 2번을 가보니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합니다라고 해서 보증상품 가입의 가장 첫 출발이 어느 형태 임대관리업이 되기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상품을 가입하게 돼 있더라라고 해서 보증상품 가입까지 해서 민간임대 그 관리에 관한 규모 1번부터 해서 마지막 여기 현재 4번까지 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뭐 4가지 규정 잠깐 살펴봤던 거 좀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챕터 여기 5장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이번 시간 챕터로 끊어진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챕터 6장에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있어요. 이 노동관계 법령을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근로기준법에 관한 부분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